안녕하세요, 이소드 희수입니다. 이소드의 썸네일 보고 오셨죠? 저 진짜 이번 영상 기획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진짜 예전에 어떻게 이렇게 하고 다녔지? 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오픈 스토리를 알려드리면 제가 19살 때 수능 끝나고 진짜 할 게 없어가지고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학원 끝나고 집에 왔더니 저희 엄마 지인분이 저보고 퇴근하고 왔냐고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19살 그 풋풋한 나이인데 퇴근하고 왔다면 최소 뭐 한 25, 26 정도로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약간 상처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 봉사동아리를 다녔었는데, 그때도 언니 오빠들이 소은이 진짜 21살, 22살 이렇게 안 보인다. 진짜 직장인이라고 해도 전혀 의심이 안 가고 약간 30대라고 해도 믿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아 그렇구나, 그냥 나는 노안이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였었는데, 제가 이번 영상을 기획하면서 옛날 사진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언니 오빠들이 저를 막 괴롭히려고 한 말이 아니라 진짜 그 사실을 말했구나.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절대 20대 얼굴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창백하고 나이 들어 보이고 피 없고 약간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 카메라 마사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계속 이제 제 얼굴을 보고 또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요즘은 오히려 제 나이보다 더 어리게 봐주세요.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 다 돼간다 라고 하시면 오히려 놀라면서 20대 후반까지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노안에서 좀 동안으로 갈 수 있었는지 희소의 시간이 거꾸로 간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할 것 같거든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진짜 노안에서 동안으로 올 수 있었던 핵심 포인트? 바로 퍼스널 컬러입니다. 이소드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랑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도 같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게 희소식 보면 제가 항상 메이크업 하기 전에 퍼스널 컬러 진단해드리고 그 컬러에 어울리는 또 메이크업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퍼스널 컬러를 아예 안 믿었어요. 저는 이제 화보 촬영을 많이 하던 아티스트여서 헤어랑 눈동자, 뭐 의상, 그날의 컨셉에 따라서 색조를 다 변화시키면서 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에 퍼스널 컬러에 갇히고 싶지 않았고 퍼스널 컬러가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고, 그거는 약간 이론에 불과하다 이런 근자감 같은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우리 이소들이 퍼스널 컬러를 궁금해 하셔가지고 컨텐츠 겸 진단을 받아봤는데 봄 브라이트가 나온 거예요. 가을 컬러가 진짜 워스트였어요. 근데 옛날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도 그때 옴브레가 한창 유행이어가지고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게끔 해서 밑에만 탈색을 하고 다녔었고, 7일 애드립으로 풀립을 바르고 다녔고, 눈화장도 굉장히 진하고 블링블링한 액세서리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퍼스널 컬러를 해봤더니 저의 워스트 컬러가 여름 뮤트, 가을 딥 컬러 이렇게 칙칙한 컬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만 바꿔줬는데도 진짜 한 5살은 더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었고요. 사진 보이시죠, 이소드? 이렇게 퍼스널 컬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걸 진단하고 나서 너무 놀라운 충격이 있어가지고 이건 좀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퍼스널 컬러를 직접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이제 컨설턴트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하면서 감각을 키워왔던 것들이 이 퍼스널 컬러 이론을 만났을 때 안개처럼 퍼져있던 정보가 물방울처럼 딱 눈에 보이는 형체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퍼스널 컬러 공부하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스타일링의 변화입니다. 일단 퍼스널 컬러 받아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처음 받으면 약간 컬러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나는 채도감이 중요한 브라이트 계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유튜브 한 초중반쯤에 갑자기 컬러감 있는 옷들을 굉장히 많이 입게 돼요. 약간 쨍하고 컬러가 밝고 또렷한 옷들을 입었었는데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얼굴이 굉장히 살아 보이고 혈색이 좋아 보이지만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런 스타일링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입을 거 없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원래 입던 스타일로 입었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한유크 때 재훈님께서 이 영상에서 입은 스타일링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라는 피드백이 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퍼스널 컬러에 조금 구애받지 말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링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스타일링을 조금 더 변화를 시켜줬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포인트가 있는 게 우리 얼굴의 구조에 따라서 스타일링을 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얼굴에 살이 없잖아요. 그리고 직선이 많아요, 얼굴에. 코도 약간 뾰족한 편이고, 턱도 뾰족한 편이고, 눈썹도 좀 얇고, 바디 쉐입도 키가 좀 큰 편에다가 각진 어깨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러블리한 스타일링을 했을 때보다 이런 직선의 형태가 들어간 옷들을 입었을 때 훨씬 더 잘 어울리고요. 또 반대로 얼굴도 동글하고 볼살도 동글하고 눈도 동글하고 코도 동글하고 입술도 동글하고 이렇게 귀염상들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가 입는 이렇게 박시한 옷들이나 각 잡힌 자켓을 입었을 때는 좀 이질감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링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해서 요거는 다양하게 입어보고 제일 잘 어울리는 걸 찾는 방법도 있고 진짜 모르겠다면 체형 분석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은 퍼스널 컬러만 하는 게 아니라 체형을 분석해주는 것도 꽤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내 체형을 알고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좀 찾아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를 보시면 컬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봄 브라이트를 적용한 거거든요. 채도감이 중요한 사람은 대비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얼굴 바로 옆에 있는 게 헤어잖아요. 헤어를 블랙에 가까운 진한 브라운으로 염색을 해서 대비감을 확실히 줬고요. 또 의상을 입을 때도 상하이에 대비감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컬러감으로만 퍼스널 컬러를 표현했다면 요즘은 컬러를 빼는 대신에 이 대비감으로 브라이트를 적용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퍼스널 컬러를 잘 알고 자기의 체형을 잘 알면 스타일링 할 때도 너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테스트 해보시는 거를 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이쏘들이 다 따라할 수 있는 건데 화장을 덜어내기예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퍼스널 컬러에 맞는 제품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 때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얼굴이 노랗고 좀 어둡기 때문에 거의 다 자기가 가을 딥톤이다 라는 생각이 있을 때여가지고 화장품의 컬러도 좀 딥하게 쓰던 때였고요. 로드샵 제품이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백화점이나 뭐 세포라 이런 제품들이 더 인기가 많았을 때요. 근데 이제 한 2, 3년 전부터 뮤트톤이 대세가 되면서 컬러감이 전체적으로 싹 빠지고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게 대세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니까 동안으로 올 수 있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트렌드가 바뀐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에서 연한 컬러의 아이라인을 만들어주시고 또 색조도 너무 진하고 펄이 반짝반짝한 것보다 오히려 무펄 라인에 은은한 섀도우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옛날 사진을 보시면 아이라인이 진짜 또렷하거든요. 그리고 색조도 좀 또렷한 편인데 지금 메이크업을 보시면 아이라인의 길이랑 두께는 사실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길이는 오히려 더 길어졌어요. 근데 이 아이라인 컬러가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좀 노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경우에는 아이라인이나 색조 컬러를 한번 확 빼보시는 걸 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변화는요. 저는 살이 10kg가 쪘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제일 예뻐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몸무게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얼굴에 살이 좀 많으신 분들은 살을 확 뺐을 때 더 예뻐 보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노안일 경우에는 사실 볼살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볼살이 많이 빠지고 피부가 얇아지면서 약간 볼페임도 생기고 전체적으로 뼈의 구조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살이 찌니까 확실히 좀 많이 보완이 되더라고요. 앞볼에도 볼륨이 조금 생기고 얼굴 전체 라인이나 목에도 살이 좀 붙으면서 예전에는 말할 때 이 울대가 막 보였었는데 요즘은 좀 덜 보여가지고 확실히 더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가 167인데 저한테는 몸무게가 55kg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55kg에서 56kg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48kg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50kg 넘어가면 진짜 큰일 난 줄 알았는데 비포 애프터를 보니까 48kg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 체중은 사실 변화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대신에 한 번에 확 바꿀 수 있는 또 하나는 헤어 스타일링입니다. 지금도 5대5로 있지만 예전 사진 보시면 그때도 5대5로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여기 앞볼륨을 약간 이렇게 띄웠어요. 일명 그 여신 헤어 앞머리 라인 있잖아요.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제가 옛날에는 그 헤어를 되게 많이 해봤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여기 위에 볼륨이 있어야 뭐 얼굴도 작아 보이고 뭐 고급져 보이고 예뻐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것도 얼굴의 구조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처럼 얼굴이 좀 긴 편이라면 윗볼륨을 최대한 이렇게 내려가지고 볼륨을 좀 죽여주시고 대신에 옆볼륨을 넣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생머리로 해가지고 옆볼륨을 많이 안 넣은 상태인데 제가 이제 웨이브 넣을 때는 옆볼륨을 상당히 많이 넣거든요. 요 고데기만 있으면 돼요. 이제 드라이 넣는 거 너무 어려워 하시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지그재그로 찝히는 거여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찝고 두 번 딱 찝어주면 안쪽에 볼륨이 싹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륨 작업할 때는 이걸 꼭 쓰고 있기 때문에 난 아침에 너무 바빠서 볼륨 넣는 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고데기 하나만 있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예스뷰티의 볼륨 팡팡 고데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뭐 3, 4만 원? 많아도 5만 원 안 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뽕을 뽑고도 남을 정도로 너무 유용한 아이템이니까 꼭 구매해서 써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다이슨보다 쓰기 편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경락인데요. 제 경락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중안부가 길수록 얼굴이 늙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중안부가 좀 짧아지고 역광대가 확실히 부드러워지니까 얼굴 전체가 너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실제로 만나면 제가 얼굴이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전보다 인상이 훨씬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락 받는 것도 너무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6개 말씀드렸지만 저는 필러나 보톡스를 맞은 적이 아직 없거든요. 예전에 보톡스 맞았다가 저는 얼굴 살이 없는 사람이어서 더 이렇게 할머니처럼 돼가지고 안 맞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 경락 빼고는 다 제가 이제 직접 수정하면서 바뀐 케이스여가지고 우리 이쏘들도 충분히 따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술 같은 것도 받게 되고 더 예뻐지게 되면 또 그 꿀팁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예뻐지는 꿀팁 알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해주세요, 이쏘들. 바이바이!